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하호영 한겨레 신문 기자, 한겨레 20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안녕용이에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예. 자, 인사하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아니 이건 아니구나, 아까 했던 거구나. 자,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예. 한겨레 20일 단독 기사가 떴어요. 예. 2012년입니다. 예.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당시 떠올려 보시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시작이 그때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온 사람들한테 하늘의 기운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예. 조심해라. 예. 12월 11일 날요. 국정원 요원 김아무 계시죠. 예. 국정원 요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누구죠 이분이? 김하영 씨입니다. 김하영 씨. 예. 예. 그 내부 제보자 연락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5년 만에 밝혀졌죠. 내부 제보자였다는 거. 누구라고 한 게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누구요? 한겨레 21일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내부 제보자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Deep Throat. 혹은 빨대라고도 하죠. 네. 예, 얘기했어요. 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떠올려 보시면 12월 12일이 왜 중요하냐면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있었고요. 대선을 향해 가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예.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당시 핵심적인 그 사정기관 사람들이요. 예. 경찰 그리고 국정원 10명의 통화 기록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한 겁니다. 분석했더니 분석했더니 실제로 예. 비정상적으로 사망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3,295건이 11일과 14일, 16일에 몰려서 드러나고요. 예. 그리고 11일과 14일? 네, 실무진이 단순히 통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찰이나 국정원의 허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2차장 산하에 있는 국익정보국장인데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경찰 쪽에서도 당시에 경찰 주요 간부를 통해서 주요 통화가 오간 그런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요. 예. 청와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호. 예, 당시에 이달곤 정무수석이 국정원 2차장과 통화를 한 건데요. 보통 정무수석이면 국정원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실제로는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국정원이 없고요.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무수석이 왜 국정원과 통화를 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허.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경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집된 정보와 국정원이 해야 할 방향이 조율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김용판 서울청장이 밤 11시에 긴급 보도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렸어야 할 16일인데요. 16일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6일 날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댓글이 나오지 않거나 이게 혐의로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건 굉장히 톤을 높여서 얘기한 거거든요. 어허. 나 알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그리고 실제로 토론이 있은 직후에 경찰이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밤 11시에. 밤 11시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고 나서 10분여 뒤에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본인들이 말하자면 혐의가 없다라는 어떤 반박 보도자료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 그 국정원이 서로 짜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기 어려운 그런 순서대로 지금 일이 진행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당시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짐작만 했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았었냐. 예. 그런데 이번 전화 분석을 해보니까요. 당시에 정무수석이 있었고 아하. 또 하나는 비서실장이
통화한 내역이 나오는데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람이요. 보통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당시 비서실장 누구였었어요? 하금열 비서실장입니다. 하금열. 예, 비서실장이 보통은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예. 조금 더 감안을 하면 차장급하고 통화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당시 통화 내역에서는 국익정보국장, 국장급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봐서 뭔가 좀 다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전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당시에 이게 네.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기 마지막에 하금열 비서실장을 소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요. 예. 지금 말씀드린 몇 명의 그 당사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수사가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예, 재수사 가능하죠. 재수사 가능하죠. 예, 재수사 가능합니다. 어떤 법으로 재수사 가능하냐면요. 국정원법 위반으로 공소시효 가능합니다. 10년. 예, 그렇죠. 만주 변호사. 그렇죠. 국정원법 제94조 정치관여 금지 네. 위반. 사실 그때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가 왜 예. 중요하냐면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국정원의 만행들 헌법 위반들이 예. 그때 사건이 제대로만 밝혀졌어도 어쨌거나 지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추정할 수 있거든요. 운명이죠. 예, 운명이죠. 대한민국의.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윤다희님, 문자 알람 소리 들려서 제 휴대폰에 문자 온 줄로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음으로 안 해놔서 제 문자가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어도 또 사과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죄송합니다.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예. 예, 없어야지 이런 일이.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몰랑, 몰랑. 자, 두 번째. 예, 두 자, 번째. 그럼 이분들이 지금 구속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불러서 불어라. 예.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예. 이 큰 사건이 터졌네. 이거 누가 특종한 거야? 하호영 기자가? 아니 뭐 같이 했죠. 예. 제가 팀장이니까요. 하호영 기자가 2013년 10월 예. 18일인가요? 16일인가 뭐 그 언저리에 예.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등장시키더니 이제는 국정원 전화 소리. 이게 우리가 전화 얘기하니까 문자 온 게 띵 소리가 난가 보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복권 뉴스를 갖고 왔다고요? 복권 뉴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청와대 안 할 것 같다고. 복근이 아니라 복권이죠. 복권. 예. 일반인 사면 복권은 준비하고 있고 네. 법무부에서 명단 작성에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일반인 중에 방송인도 일반인이죠. 그렇죠. 예. 방송인도 일반인. 그럼 정봉주 씨는 방송인인가요, 정치인인가요? 방송인이죠. 아, 그렇죠. 시일야 방송대국. 예. 국회의원 125명입니다. 그 어제죠. 예.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소유 의혹을 제기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예.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예. 엄밀히 따지면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사면은 된 거고. 예, 그렇죠. 복권만 복권이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정봉주 씨가 정치인인가 방송인인가. 그럼 방송인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Right Now 방송하고 있잖아요. 예, 나이가 정말 57세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데요, 이거. 그냥 뭐 나이가 많네. 예. 예. 어쨌거나 지금도 실검에 오를 만큼 국민적 관심사죠. 근데 청와대 입장은 뭐예요? 청와대 입장. 청와대 입장 예.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거를 예. 말씀을 드릴까요? 공식적인 거는 공식적인 것은 일단 없다. 정치인 사면은 없다. 없다. 예. 근데 정봉주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중이다. 그리고 지금 다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이 다스 의혹의 핵심에는 BBK가 있고요. 아하. 당시 BBK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국회의원. 진상조사 특별단 단장. 당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봉주 전 의원. 근데 원래 이렇게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얼굴도 빨개지지 않으시네요. 누구 저요? 예. 즐거워요. 아, 그러신가요? 관종. I'm so hot. 예, 그러시네요. 예. 당시 실제로 비공식 입장은 그래서 내용들은 다 아니까 이제. 그렇죠. 예. 비공식 입장 청와대.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예. 누가요? 백원호 민정비서관? 거기서 어렵다 그래요?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셔도 되나요? 그럼요. 예, 여기는 쉬우니까요. 예, 백원호 민정비서관은 어렵다. 네. 없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내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 그런데 그렇죠? 생각보다 온라인에서는 그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 예. 뜨겁지는 않네요. 왜요? 뭐 사면 복권을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열풍 이런 게 불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예. 열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왜 그러죠? 다스 때문에 예. 저절로 밝혀지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대세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게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 싫어요. 아 그런가요? 예, 재심 청구 안 해요. 저절로 감옥 가요. 저절로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국세청 적폐청산 작업.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벌써 9년 만입니다. 9년 만인데요. 예. 국세청에도 적폐청산 기구가 있습니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인데요. 예. 주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예. 발화점이 된 퇴광실업. 태광실업 2008년 네, 2008년. 11월. 예. 세무조사에 대해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표적 수사. 예. 목표를 결정하고 그렇죠. 그룹 하고 돌아갔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노무현 2008년 대통령을 7월입니다. 보내야 되겠다. 예. 이런 의도였었죠, 그러면은.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는 예. 거죠. 그때 이야기를 잠깐만 좀 더 드리면요. 2008년 7월입니다.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때 교차조사라는 걸 합니다. 어허. 이게 뭐냐면요. 그 태광실업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흔히 국세청의 중앙수사부, 뭐 저승사자라고도 합니다. 워낙 세게 세무조사를 하니까요. 이 국세청의 핵심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에서 나섭니다. 조사사국 국세청의 검찰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또 특이한 점은 세무조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예. 11월입니다. 검찰에 태광실업 정산개발을 고발하면서 속전속결로 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박연차 게이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5월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이요. 네, 서가셨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세청의 조사는 의도된 표적 수사였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기획된 살인이었다라고 네.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일단이 드러나네요. 예, 예, 그럼 예.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것도 또. 실제로 법 위반인 건 맞는데요. 예.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처벌 규정을 봐야 할 것 중심에는 같아요. 한상률 예. 국세청장 있고요. 네, 예, 그림 로비로 미국에도 잠깐 도망갔다 오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도 있습니다. 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찍어내리고 감옥까지 보냈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조사해야죠 이거.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 2011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촛불 집회를 주동해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예. 김재동 씨나 윤도현 씨의 소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한 것도 이것 또한 남용이다라고 예. 판단했습니다. 김도현 씨, 그다음에 윤도현 씨, 윤도현 김재동 씨, 씨. 김재동 씨. 예. 기획사 다음이었었는데 거기가. 그렇죠. 예. 김준용인가요? 대표가 예. 김용진인가 뭐 예. 이름도 헷갈리네. 이제 우리 대학 후배인데.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자, 다음 뉴스. 수능 예. 연기는 없다. 예, 재연기는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불가하죠, 했고요. 그러면. 예, 예, 예. 그래서 상황별 3단계 행동 요령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개별 행동은 해서는 안 되고요. 시험 감독관 지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가, 나, 다 단계로 나뉘어서요. 그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중단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다음 나. 예, 나 단계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지는 않지만 안전의 위협이 있으니까 일단 책상 아래로 대피. 예. 그다음에 다단계는 말 그대로 대피. 이 상황이 마지막 됩니다. 다 단계는 대피다. 그렇죠. 그런 예. 일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가나 다 단계 어느 것도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멘틀 붕괴 없이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한결의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핸드폰 소리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언니네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허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2차 장사나 있는 국익정보국장인데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경찰 쪽에서도 당시에 경찰 주요 간부를 통해서 예. 주요 통화가 오간 그런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요. 예. 청와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호. 예, 당시에 이달곤 정무수석이
국정원 2차장과 통화를 한 건데요. 보통 정무수석이면 국정원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실제로는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국정원이 없고요.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무수석이 왜 국정원과 통화를 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허.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경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집된 정보와 국정원이 해야 할 방향이 조율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김용판 서울청장이 밤 11시에 긴급 보도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렸어야 할 예. 16일인데요. 16일 전화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당시에 정무수석이 있었고 아하. 또 하나는 비서실장이 이 통화한 내역이 나오는데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람이요. 보통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당시 비서실장 누구였었어요? 하금열 비서실장입니다. 하금열. 네, 비서실장이 보통은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예. 조금 더 감안하면 차장급하고 통화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당시 통화 내역에서는 국익정보국장, 국장급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봐서 뭔가 좀 다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전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당시에 이게 네.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기 마지막에 하금열 비서실장을 소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요. 예. 지금 말씀드린 몇 명의 그 당사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수사가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예, 재수사 가능하죠. 재수사 가능하죠. 예, 재수사 가능합니다. 어떤 법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냐면요. 국정원법 위반으로 공소시효 가능합니다. 10년. 예, 그렇죠. 만주 변호.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16일 날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댓글이 나오지 않거나 이게 혐의로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럼 굉장히 톤을 높여서 얘기한 거거든요. 어허. 나 알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그리고 실제로 토론이 있은 직후에 경찰이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밤 11시에. 밤 11시에. 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고 나서 10분여 뒤에 국정원에서 보도자를 냅니다. 본인들이 말하자면 혐의가 없다라는 어떤 반박 보도자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 그 국정원이 서로 짜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기 어려운 그런 순서대로 지금 일이 진행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당시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짐작만 했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았었냐. 예. 그런데 이번 부제부자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Deep throat. 혹은 빨대라고도 하죠. 네. 예, 얘기했어요. 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떠올려 보시면 12월 12일이 왜 중요하냐면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있었고요. 그 대선을 향해 가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예.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당시 핵심적인 그 사정기관 사람들이요. 예. 경찰 그리고 국정원 10명의 통화 기록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한 겁니다. 분석했더니 예, 분석했더니 실제로 예. 비정상적으로 사망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3,295건이 11일과 14일, 16일에 몰려서 드러나고요. 예. 그리고 11일과 14일? 네, 실무진이 단순히 통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찰이나 국정원의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하호영 한겨레 신문 기자, 한겨레 20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안녕용이에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예. 자, 인사하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이건 아니구나. 아까 했던 거구나. 자,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예. 한겨레 20일 단독 기사가 떴어요. 예. 2012년입니다. 예.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당시 떠올려 보시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시작이 그때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온 사람들한테 하늘의 기운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예. 조심해라. 예. 12월 11일 날요. 국정원 요원 김아무 계시죠. 예. 국정원 요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김 누구죠 이분이? 김하영 씨입니다. 김하영 씨. 예. 예. 그 내부 제보자 연락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5년 만에 밝혀졌죠. 내부 제보자였다는 거. 아 누구라고 한 게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누구요? 한겨레 21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내부